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5월 3일 화요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7분 만에 한번 체크해보죠. 오늘은 7분이에요. 자, 일단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플러스 0.26%, 나스닥 플러스 1.63%, 양지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되게 변동성 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 초반만 해도 막 마이너스 갔다 1% 갔다 난리도 아니었죠. 금요일날 아마존 실적 똥이라는 이슈로 순간적으로 이탈했던 나스닥 120일 주봉선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최근 보면은 나스닥 차트가 이래요. 나스닥뿐만이 아니죠. 지금 일단은 국내 증시를 좀 보면 지금 항상 이렇게 바닥권을 찍었던 시점들 있잖아요. 이때가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논의됐던 1월 말쯤 이때 FOMC 회의 때, 그리고 좀 매파적인 5월 달에 막 0.5% 올릴 수도 있다 공격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던 3월 달, 그리고 5월 달, 이렇게 해서 사실 135 해가지고 거의 FOMC 회의 때를 맞춰가지고 박스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FOMC 회의 부근이 바닥, 회의 끝나면 불안감에서로 상승,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실제로 FOMC 회의 결과가 다가오면 올수록 주가는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상단을 보여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이 올라가도 상단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기엔 아직은 좀 이릅니다. 박스권 상단에서는 최대한 현금 비중을 늘려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말했지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뻔한 내용은 나오면 안 돼요. 뭔가 지금까지 시장이 몰랐던 새로운 호재가 등장하던가, 지금까지 시장을 억눌렀던 악재가 해소되던가.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해소됐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건 사실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안감 정도가 사라진 거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던가 이런 좀 굵직한 호재가 이 박스권 상단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다시는 시장은 또한 2600선까지 재차 내려간다라는 거 머리에 딱 넣어두시고요. 이 자리가 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막 박스권 하단 오면 막 손절하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힘들지, 박스권 하단 오면.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오면 저 지금이라도 다 팔고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은 박스권 상단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오면 더 갈 거라고 생각한다?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태반 혹은 더 사요. 불타기 해가지고 평단 낮춰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손절을 하더라도 박스권 상단에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손절이 아니라 매수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슈 같은 거 좀 체크해 보면은 상하이 봉쇄 이게 좀 길어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 막 베이징 봉쇄하는 만에 이것 때문에 식료품, 비료 막 육개 이런 또 식량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죠. 중국이 그 세계 물가를 또 올리는데 한몫하고 있어요. 아주 러시아랑 중국이랑 난리를 합니다. 자, 중국의 이러한 과격한 행보가 단순히 코로나 방역이 아니라 정치적 행보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또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 중국 얘네들을 여기서 일을 못 해먹겠네 하면서 이제 탈중국을 보는 기업들도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아마 긴 시간 도시를 봉쇄하는 건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차 완화가 되긴 할 겁니다. 자, 상해 완화. 상해는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게 완화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눌려있던 화물 수요가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화물 수요가 개선, 그리고 화물 가격 또한, 운임료 또한 지금 인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는데 수요까지 개선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해운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H&M과 페노션, 이 두 종목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두 종목 다 차트가 괜찮아요. 낙폭이 좀, H&M 같은 경우도 정말 고점 대비해서 거래량 없이 낙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있어. 그렇다는 소리는 뭐다? 최소한 이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가격은 한 35,500원에서 31,000원 부근까지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저항 구간 61선 돌파하고 있고요. 60분봉 차트를 봐도 지금 241선 볼벤 상단 뚫기 힘든 자리를 한 번에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게다가 볼벤 상하단선이 모였다가 벌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얘가 뭐 지금 테마에 적합하다라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나올 실적과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자, 매수 범위를 좀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 일단 현가에서부터 27,500원 정도 선까지. 자, 27,500원 정도 선이면 120분봉에서 아래로 장기 이평선 몰려있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일봉에서 121선. 자, 여기까지가 일단 1차적인 매수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를 깬다, 뭐 여기가 엄청나게 강한 지지선이라 이 자리 절대 안 깨요, 이런 건 아니에요. 아래로 정말 241선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많고요. 실적 개선 분명히 되고 있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1차 매수 이후 끝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2차까지 매수를 잡고 들어가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1차 매수 범위는 현가에서부터 27,5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는 뭐 26,000원부터 뭐 여기 떨어지면 바로 산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24,000원부터 26,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여기서 잡았던 수량만큼 1배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480 일봉상 481선 이탈 시에는 아무래도 일봉 차트 일봉상 481선을 깬 적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했을 때는 이제 천천히 숙지하는 게 좋겠죠. 이 자리를 내어주면은 아래로 정말 2만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수익금 생길 때마다 맹렬하게 숙제를 하고 천천히 하지 마요. 맹렬하게 하고 주봉상 121선에서 복수전 노리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낙폭의 절반 부분이 35,000원에서 38,000원 요 자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31,7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33,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몰라 그냥 나 물리면 존버할래 이렇게 해도 사실 크게 걱정은 안 되는 종목이에요. 실적 자체가 워낙 괜찮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운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체크할 것들 이슈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오늘 당장 나올 이슈들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짚어드리는 것 아무래도 스윙 관점으로 생각하는 건데 7분이라고? 자, 근데 이건 못 참아. 일단은 그럼 오늘 방에서 제가 좀 더 풀어서 잡아드릴게요. 근데 인지는 하세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빅텍 같은 경우 빅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현재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구간은 제가 방에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영상에서도 잡아드렸지만 일단은 매수 범위는 현가부터 6,700원이고요. 1차 목표가 7,370원, 2차 목표가 7,63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절가라던가 얘를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방에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7분 만에 끝내진 못했네요. 자,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화이팅 하시고요.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